1년 만의 죽음에 스바루는 멘탈을 바로잡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스바루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다가 전에 있었던 페텔기우스가 떠오릅니다. 1기에서 페텔기우스의 목적은 에밀리아가 질투의 마녀를 강림시키는 그릇인지 시험하는 것이었죠. 때문에 같은 대제주교인 시리우스의 목적도 에밀리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두와 같이 가지 않고 홀로 나섭니다. 그런 에밀리아가 걱정되는 스바루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이번 장면에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가려고 할 때도 억지 웃음을 꾸며내며 괜찮아 보이는 척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에 에밀리아가 당연하게 수상한 낌새를 느끼지만 스바루를 믿기로 합니다. 조심하라는 에밀리아의 말에 대한 스바루의 대답은 거짓이 아닌 진심이므로 제대로 눈을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추락사가 예정되어 있는 루스벨을 구하러 스바루는 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스바루는 루스벨을 발견하지만 시리우스의 영향을 받아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스바루와 루스벨 사이에 감정과 감각의 공유가 이루어져 스바루가 목이 졸리자 루스벨도 목을 부여잡고 루스벨의 눈을 할자 스바루도 눈을 찡그립니다. 시리우스는 루스벨의 공포를 스바루가 느끼고 스바루가 느낀 공포를 다시 더해 루스벨이 느끼고 그것을 더한 공포를 다시 스바루가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작가에 따르면 스바루의 이번 죽음은 질식사가 아닌 공포에 의한 쇼크사였습니다. 정말로 충격과 공포의 죽음이었는데 중간에 나온 어떤 동작이 누군가를 연상시킵니다. 시리우스가 안구를 핥는 것처럼 1기에서 페텔기우스도 안구를 핥는 장면이 있었는데 시리우스가 자신의 성을 페텔기우스와 같은 로마네 콩티로 소개한 만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망회귀한 스바루는 혼자선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라인하르트를 생각해냅니다. 이때 역겹다는 말을 오해하고 충격을 받은 릴리아나와 그런 릴리아나에게 윙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프리실라의 모습이 잠깐 담겼습니다. 이전까지 사망회귀를 얘기하려고 하면 스바루의 심장을 죄어오고 에밀리아에게 사망회귀를 고백했을 때는 에밀리아가 죽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키드나에게는 사망회귀를 완전히 털어놨음에도 괜찮나 싶었지만 밖으로 나오니 사테라가 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 스바루는 잠깐 망설이다 마녀교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히 라친스는 나테를 토벌한 적이 있는 스바루를 믿어줍니다. 그때 신호를 쏘아 올리면 5초 안에 온다는 라인하르트가 아니라 시리우스가 등장하는데 불빛에 이목을 집중시킨 바람에 사람들은 전부 다 빨리 세뇌당했고 스바루도 저항해보지만 결국 동화됩니다. 그러나 물 위를 달리며 도착한 라인하르트가 어깨를 두드리자 스바루의 정신이 돌아오고 라인하르트는 맨손으로 시리우스와 공중전을 펼칩니다. 이번에 라인하르트가 검을 뽑지 않고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관련해서 1기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검은 뽑아야 할 때 외에는 뽑히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엘자는 땅에 있던 검으로 격퇴했던 적이 있었고 2기에서 스바루의 두 번째 시련인 있을 수 없는 현재를 발화해서는 성수화한 팩을 상대로 용검이 뽑혔습니다. 이번에는 엘자 때와 마찬가지로 용검이 뽑히지 않았지만 손날을 사용해 사슬도 자르고 시리우스의 몸을 베어냅니다. 하지만 이내 시리우스와 같이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까지 잘려지며 스바루도 죽게 됩니다. 스바루는 벌써 세 번째 죽음을 맞이했는데 마지막에 루스벨의 손을 꽉 잡고 있던 탓에 자신도 모르게 베티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라인하르트조차 해결 방법이 아니었기에 이번엔 베아트리스와 대처법을 찾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시리우스를 죽일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것은 스바루가 목표로 하는 모두를 구하겠다와 어긋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샤바크로 모두를 감싸 능력을 무효화하기로 합니다. 베아트리스는 라인하르트와의 협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주위의 만화가 라인하르트를 따르려고 하는 장면은 1기에서도 있었습니다. 엘자와 결투 당시 라인하르트는 에밀리아의 치유 마법이 끝나고 나서야 실력을 발휘합니다. 에밀리아가 따라왔기에 걱정되는 스바루가 화를 내는 척도 하지만 그런 마음만큼이나 스바루가 걱정되는 에밀리아의 말에 스바루도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현 이후로 성장을 해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진 에밀리아의 진지한 눈이었고 그런 에밀리아의 진심 어린 호소에 한없이 마음이 약해지는 스바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싶지 않다는 베아트리스의 말에 스바루는 고집을 꺾기로 합니다. 에밀리아는 선제 공격으로 울 휴마를 날리는데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에밀리아는 만화량이 굉장히 높고 그것을 1년간 추가로 갈고 닦았기에
이번 화에서 이렇게 인상 깊은 전투 장면이 많았습니다. 베아트리스는 시리우스의 능력이 마법이 아니라며 샤마크로 대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리우스는 전에 보여줬던 모습과 다르게 에밀리아를 보자 경노합니다. 이때 에밀리아는 사람들을 멈추기 위해 발밑을 얼려놓은 장면도 있었습니다. 얼음 무기를 만들어 활용한 전투 마법은 1년간 개발해낸 아이스 브랜드 아츠로 시리우스를 상대로 우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바루는 중력을 가볍게 하는 무라크와 그간 연습했던 채찍을 사용해 루스벨을 구해냅니다. 시리우스는 에밀리아의 외모를 비하하며 사무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밀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여자와 같은 거라며 화를 냅니다. 이번 화에서 시리우스의 눈동자가 클로즈업된 장면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도 외형이 다른데 이 눈동자의 형태는 에밀리아와도 포르트나와도 일치합니다. 누구보다 에밀리아에게 다정했던 주스였지만 돼지주교가 된 이후로 페텔기우스는 에밀리아를 반말하고 칭하며 그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전에 언급한 대로 시리우스가 포르투나라면 이렇게 에밀리아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은 참 비극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인질로 인해 공격을 멈춘 에밀리아를 시리우스가 공격하는데 누군가 에밀리아를 구해냅니다. 불꽃 속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서 있는 사람은 탐욕의 대제주교 레굴루스 코르니아스였고 에밀리아를 79번째 아내로 삼겠다고 말하며 이번 화가 끝이 납니다. 이번 화까지 중요했던 부분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팩을 다시 불러내기 위한 키리타카가 가진 고순도 마정석, 폭식과 관련해서 아나스타시아가 요슈아에게 전달을 부탁한 편지, 가필의 강함에 대한 트라우마와 어머니와 닮은 여성, 많은 갈등이 있었던 아스트레아 가문의 이야기, 샤마크도 물리적 방법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시리우스 공략, 시리우스와 페텔기우스와의 관계, 아내로 삼겠다며 에밀리아를 안고 있는 레굴루스 정도가 있겠습니다. 레굴루스는 먼저 2기에서 얼굴을 드러냈지만 스바루 시점에서 보면 처음 보는 레굴루스였습니다. 페텔기우스에게도 몇 번 죽었고 이번에도 벌써 시리우스에게 3번이나 죽었는데 동시에 탐욕의 대제주교 레굴루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레굴루스는 불꽃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데 그간 묘사를 보면 공격을 받아도 먹히지 않는 듯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화에서 라인하르트와 시리우스, 에밀리아와 시리우스의 전투씬이 등장했는데 보는 맛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 전투 장면도 기대가 되게 합니다. 특히 에밀리아가 아이스 브랜드 아츠로 한손검, 쌍검, 미늘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은 전투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시리우스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전투 센스였습니다. 오프닝과 엔딩이 둘 다 나왔는데 노래도 좋고 영상도 잘 뽑혀서 다음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화 리뷰를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